2020년 사관학교 기출문제 풀이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번 차례죠. 20번 어법인데 20번 보시면은 A 자리에 일단 R을 쓸 것인가 is를 쓸 것인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관학교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는 좀 스펙트럼이 넓다고 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냐, is냐니까 당연히 단수 복수 문제가 될 것이고요. 주어만 정확하게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앞쪽 시작이 여기인데 what will happen 다음에 if 나와 있고요. 그 다음 comma in addition to the species already extinguished by human activity, comma say까지는 다 무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결국은 if 절 안에 있는 주어를 찾으십시오라는 형태인데 comma 다음 보니까 뭐가 나와 있더라? 10%라는 표현이 나와 있더라. 아, 이게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수와 관련된 수일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 우리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이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오니까 당연히 뒤쪽에 무엇 중에 일부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가 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랬을 때 뒤쪽에 있는 명사를 보고 수일치를 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 속에는요, 뭐 some이라든지요, 또는 most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수라든지 또는 percentage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 자체가 실질적인 주어가 되고요. 뒤쪽에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는데 뒤에 나오는 명사가 만약 단수형의 명사라면요. 단수계 중에 일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몸의 70% 물이에요 라고 했다면 우리의 몸을 갖다가 쪼개서 셀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가 될 것이고 그 단수의 일부도 당연히 단수일 것이다. 실질적인 주어가 단수니까 따라서 뒤에 동사를 단수형의 동사를 쓰는 것이다 라고 배워왔고요. 이게 우리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문제 1, 2, 3학년 내내 그리고 수능에서도 계속 나온 어떤 일종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 다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절반 이런 식으로 뒤쪽에 복수형의 명사가 나왔다면 우리 학교 학생이 100명이면요. 그 중에 절반은 50명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앞부분에 나타내는 some이나 most 부분도 복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뒤쪽에 똑같이 복수형의 동사를 쓰다. 따라서 결국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오는 경우엔 of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수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단 여기서 예외가 있었죠. 뭐 있었죠? 예외가 one이나 each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내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내 친구 한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무엇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려면 뒤쪽에는 복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그 다음 each라는 말도 우리가 단수 취급하는 말이라고 쭉 배워왔지만 결국은 각각이라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각각이라는 말은 되지만 내 몸뚱아리 각각이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뭐 내 몸의 장기 각각이 그러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one이나 each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아, 미안. 여기 빠졌네요. of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뒤에 무조건 복수형의 명사가 나와야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주어는 앞에 있는 얘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단수명사니까 단수동사 썼고 얘는 복수명사니까 복수동사 썼지만 얘는 복수형의 명사지만 실질적인 주어가 one이나 each고요. one은 애초에 하나니까. 그 다음 each는 각각이란 말로서 단수 취급한다는 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엔 예외적으로 뒤에 동사를 뭐 쓴다? 단수형의 동사를 쓴다는 건 매번 등장하는 소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10%가 주어인데 10% 갖고는 단순지 복수인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뒤를 봐야 되는데 보니까 of those remaining이라고 those라고 복수 형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10%는 이라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복수니까 그 중에 10% 당연히 복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복수형 동사 R을 쓰는 것이 원칙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B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맨날 봐왔던 문제 형태란 말이야. 자, 이쪽 지울게요. 예, B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보시니까 B번에는 이번에는 뭐가 묶여져 있어요? being, 지금 being을 쓸 것인가 was를 쓸 것인가 물어보고 있고요. 뒤에 reduced라고 나와 있으니까 ed 붙어 있는데 앞에 어떻든 be 형태가 있으니까 얘는 pp겠죠. 네. 따라서 의미는 수동일 거야. 근데 차이가 있다면 being은 ing는 우리 ing는 동사 역할을 해야 못해요. 못하죠. 선생님 bring 있잖아요. sing 있잖아요. 안 돼.
여기서 말하는 ing는 bringing, singing을 얘기하는 거죠. ing는 동사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being이 온다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일 것이고 was가 온다는 건 얘는 무조건 비동사니까 동사 자리가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접속사의 개수와 총 동사의 개수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속사의 개수와 동사의 개수는 연동이 돼야 된다. 접속사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일종의 열차의 객차 같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동사의 즉 객차의 개수가 연결고리인 접속사보다는 하나씩은 많아야겠죠. 병렬 구조를 제외하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속사가 3개야, 동사 몇 개? 4개. 그 다음 동사가 5개예요, 접속사 몇 개? 4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플러스 1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앞쪽 보니까 일단 접사 보여요? when이라는 접사가 있습니다. 세모 표시하면 접사죠. 그 다음 a century ago, the American chestnut once a dominant tree over much of eastern North America인데 컴마 나와 있으니까 일단 삽입된 형태일 거야. 물론 이때 once라는 것도 접사의 기능을 해요. 오케이? once도 접사의 기능을 하는데 once라는 접사는 뒤에 주어 비동사 뭐 이런 게 생략될 수 있는 경우 여지가 있거든. 지난 시간에 우리 생략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게다가 컴마 삽입이니까 그냥 차라리 이 부분을 무시하자 이겁니다. 컴마부터 컴마까지를 무시하고 생각하자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being이 또는 was가 동사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죠? 맞아요? 그 상태에서 뒤쪽을 봤더니까 reduced to near extinction by an Asian fungal blight 한 다음에 컴마 다음에 seven moth species whose가 또 나왔네. 짜증나기 시작했어. 그죠? 일단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얘도 접사의 기능을 할 거야. 맞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caterpillars 다음에 depended on이 분명히 동사일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depended on its vegetation vanished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컴마 일단 컴마가 찍혀 있고 and가 나왔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자. 그럼 일단 when이라는 접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whose 나오기 전까지 동사가 2개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동사는 뭐 있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century하고 끝났거든. 그 다음 The American chestnut이 아마도 when절에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아마도 B번 자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 chestnut, 밤 종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몰라도 상관없어. 항상 뭐 명사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동물의 종류나 식물의 종류를 다 알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걔네가 줄어들어서 거의 멸종위기까지 하면 말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이 자리가 아마도 동사 자리가 돼서 was가 될 것 같아요. 알아보시면 되고요. 뒤쪽을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seven moth species whose caterpillars 했으니까 접속사가 실제 2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동사가 3개 나와야 되거든. 맞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depended라는 동사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vanished라는 게 또 보이네. 그것의 어떤 유충들이 그것의 어떤 초목이라는 것에 의존했었던 그런 나방종들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연결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and 뒤에도 또 있어. and가 접사고요. The last of the passenger pigeons plunged 동사네. 그러니까 하나가 멸종되면서 같이 여러 개가 멸종됐습니다를 쭉 열거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 결과 총 동사가 하나, 둘, 셋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접사가 총 3개가 나왔으니까 문제 없는 형태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면 될 것이다. 단 이때 접사의 총개수와 동사의 총개수를 따질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접속사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동사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네, 지난 시간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내용은 패스하면 될 것 같은데 C번을 봐야겠죠. C번 보시니까 which냐 at which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든 어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which든 at which든 which를 쓸 것인가 at which를 쓸 것인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를 쓸 것인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것인가 형태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기본 형태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 관계대명사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 5가지를 예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최소한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경우를 따져보자 이거야. that은요, 예를 들어서 저것하고 가리킨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접사의 기능이 없죠. 그죠? that이 접사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tha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접사 that도 있고요. 동격의 that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어떻든 that이 접사의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that 뒤에 곧바로 동사가 붙어 있는 구조가 나온다면, 그러면 that이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데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나왔으니까 이때의 that은 무슨 기능도 해야 돼? 주어의 기능도 같이 해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원칙적으로 앞쪽에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무엇? 선행사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쪽에 명사, 대명사가 있고 대절의 수식을 받는 형태로 해석했을 때 말이 통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선행사가 될 거야. 반드시 선행사는 앞에 명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행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식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 선행사를 대자리에 집어넣어서 또는 which 자리에 what 자리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법 문제는 철저하게 외모지상주의다. 생긴 거 가지고 따져야 하지만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that이 나오는 상태에서 시중에 있는 많은 어법책을 보면요. 주어가 있고 타동사가 있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틀린 표현이고요. 어떻든 뒤에 that이 접속사의 기능이 있으니까 주어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주어가 있고 동사가 나왔어. 근데 이 동사가 자동사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든 주어 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뒤쪽에 타동사가 있거나, 그래서 이 동사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이거나 또는 얘가 자동사라 할지라도 전치사가 있는 경우. 자, 타동사와 전치사의 공통점이 뭐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필요해. 근데 전치사도 뒤에 명사, 대명사 같은 목적어를 필요하죠. 게다가 타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준 준동사가 있는 경우. 준동사에 뭐 있더라?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죠. 자, 부정사는 일단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to에다가 동사 원형 붙인 거야.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인 거죠.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인 형태니까 다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준동사도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타동사로 준동사를 만들었다면 타동사가 목적어를 필요하는 것처럼 이 준동사도 목적어를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형태가 이 자리든 아니면 뒤쪽이든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목적어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 that이 동시에 또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과 동시에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 목적격의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얘도 관계대명사니까 앞쪽에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나 대명사 형태의 선행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1번, 이게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that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that이 아니라 who나 whom, which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that을 가장 대표로 잡은 것뿐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주격이라면은 that 대신에 who나 which 같은 걸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목적격이라면 whom이나 which를 쓸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게 되면은 선행사인 명사와 주어인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that이에요. that인데 that이 접사의 기능이 있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요. 1번처럼 주어가 빠져 있거나 2번처럼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즉 우리가 뒤쪽이 불완전해야지 관계대명사라며. 맞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다면 얘는 아마도 일반적인 접속사, 즉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일 것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겠죠. 당연히 접속사는요, 선행사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라는 말뜻 자체가 관계대명사에 선행하는 말, 앞에 오는 말, 또는 관계부사에 선행하는 말, 관계부사의 앞에 오는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접속사 앞에는 선행사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오지 못하는데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종속접사 대답해 명사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왜 돼요? 사요. 동격? 동격은 따르고. 안 돼요. 안 돼요. 네. 되는 사람. 된다. 된다. 왜? 수식을 이렇게 하는 게 명사일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이 잘 익히 알고 있는 예문이 있죠. I think that 최프로 is sexy. 그랬어요. 자, 최프로 주어, is 비동사, 섹시 형용사 보어, 이 형식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죠? 네. 그럼 이때의 대신 접속사야. 앞쪽에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요. 분명히 없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I told, 내가 말했어. 예를 들어서 my mom, 우리 엄마한테 that 최프로 is 라고 얘기했다면 그렇다면 어때요? 분명히 접수하죠? 네. 똑같이. 근데 앞에 명사가 있네. 즉 명사는 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는 올 수 있는데 그 명사가 선행사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일단 뒤쪽이 완전하면 얘는 선행사일 리는 없겠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선행사를 갖다가 확인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라? 얘를 이 자리에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근데 어차피 뒤에가 완전하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또는 얘가 얘를 수식하게 만들어봐. 최프로가 섹시하다는 엄마? 말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행사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였냐면요. 똑같이 역시 대시입니다. 똑같이 대시고요. 대시 나온 상태에서 뒤에 주어 동사 붙어 있고 그리고 역시 똑같이 완전한 문장의 형태인데 앞쪽에 떡하니 명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좀 전에 얘기했던 my mom 말고요. 다른 명사가 붙어 있는데 그 명사의 내용과 뒤에 있는 대절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다? 동격에 대시된다는 거죠. 보통은 the fact that, the truth that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죠. 딱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네 번째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번에는 what이에요. what. what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의문사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다가 뭐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좀 바꾸면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what도 관계대명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1번처럼 뒤에 주어가 없이 동사가 곧바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2번의 경우처럼 주어랑 동사가 나온 다음에 뒤쪽에 타동사나 전치사나 또는 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형태가 나와서 뒤에가 불완전 형태가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따라서 앞쪽에 선행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맞아요? 네. 자, 요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 안 맞는 게 있긴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서는 관계부사 얘기 안 했어.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의 안 나오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따로 배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죠? 그리고 관계부사는 거의 문제화되지 않아. 그죠? 일단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뒤엔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뒤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정리하다 보면 관계부사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지우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워도 될까요? 네.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꺼지지 마. 네. 뒤에 네. 주어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뒤에 무언가 없으면
that 뒤에 주어가 나오고 자동사 나온 다음에 보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복격 관계대명사로 합니다. 훌륭한 학생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법 공부를 할 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배워왔지만 복격 관계대명사도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복격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모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 쓰는 애들이 보어를 마치 목적어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큰 어법책 고등 과정을 넘어서는 아주 큰 어법책은 복격 관계대명사 다 나와 있고 연구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고등 과정, 입시 과정까지는 복격 관계대명사 등장하지 않아. 또는 뭐 공무원 시험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버려진 항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독해 지문을 보다 보면 자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 되겠죠. 훌륭한 학생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겁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관계대명사를 위해서 두 문장 한 문장 합치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I visited. 내가 방문했어요. The city. 그 도시를. 한 다음에 뒤에 which. 근데 그 도시가 뭐냐면 한 다음에 she was born. 그녀가 태어났어요.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죠? 시티는 위치가 아니라 where예요? where일 수 있어요. 그죠? 그 또는 위치가 맞다면. 전치사. 그렇죠. 자, 봐봐. 위치가 맞다면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어차피 she라는 주어는 있으니까 1번 아니야. 2번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2번일 때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또는 준동사의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녀가 태어나서 더 필요한 거 없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녀가 그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끝에 뭐가 있어야 돼? 인이 붙어 있어야지 맞는 형태구나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전에 2번 항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which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있고 뒤에 전치사가 남은 상태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형태. 그래서 2번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은 원래 이 in 뒤에는 that city가 있었을 거야.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싹 성형수술을 했어요. 왜? 이제 접속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that city에다가 접속사의 기능을 더해서 나간 게 which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어요. 한 줄로 10명이 한 줄로 쭉 줄 서서 가고 있습니다. 제일 첫 줄에 쓸 사람, 제일 끝에 쓸 사람. 어떤 게 제일 무서워? 가운데 무서워? 끝에. 제일 끝에가 아무래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이 분명히 뒤에 자기 목적어인 데시디를 데리고 다니고 있었다? 야, 뒤에 잘 지켜?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한기가 느껴져. 쓱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새끼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요 앞에 위치가 생겼네? 그래서 얘가 야, 똘마니 하고 부릅니다. 똘마니, 내 형. 네가 얼굴 바꾸고 앞에 나가 있다고 못 알아볼 줄 알았어? 빨리 내 뒤로 와. 라고 쪼른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형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저 여기서 접속사 해야 돼요. 아니야, 빨리 와.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접속사는 정해진 위치가 있잖아. 왜? 연결고리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뒤로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얘가 계속 뒤로 오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형, 그러면 형 그렇게 무서우면요. 내 앞으로 와요. 해서 앞으로 나간 게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가 나와요. 그럼 뒤에는 어떤 형태 나와요? 그냥 she was born. 그녀가 태어났어. 어때? 더 필요한 거 있어 없어?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뒤에가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오더라. 따라서 결국 뭐냐면은 전치사에 관계대명사를 더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뒤쪽에 완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완전해 보이는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주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이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which 대신 뭘 쓰면 돼? 그냥 장소니까 where 써주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곧바로 그냥
where를 써주게 되면은 where는 관계부사니까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니까 she was born 나오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배웠냐면은 관계부사는 equal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 틀려? 맞을 수도 있고. 맞아요. 훌륭한 학생. 역시. 그죠? 영어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는 관계부사랑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즉 다시 말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말고 관계부사는 시간이나 이유나 장소나 방법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장소의 경우에 막연한 상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관계부사로 표시할 수 없겠죠.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훨씬 더 넓은 범위예요. 관계부사는 무조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바꿀 수 있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무조건 관계부사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시간이나 이유나 장소나 방법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볼게요. which냐, at which냐 형태고요. 뒤에 보시니까 주어가 뭐야? The ecosystem이 주어고요. collapse가 동사인데 뜻이 뭐죠? 무너지고 붕괴되는 거야. 그죠? 자, 생태계가 붕괴돼요. 붕괴되다. 무너지다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 그렇죠. 무엇을 무너뜨리다가 아니니까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완전해. 보호조차도 필요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럼 완전한 형태니까 which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at which가 나오는 게 맞겠구나라는 거죠. 지금 이제 선생님이 기본적인 설명을 하다 일부러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지금 20번 형태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금방금방 파악해서 잡을 수 있겠죠. 물론 B번 같은 경우가 주어의 개수와 동사의 개수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맞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are, was, at which니까 3번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1번 또 들어가서 재밌는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도 어법이고 이번엔 이제 A, B, C 형태 또 나왔는데 A 자리에 appropriate 쓸 것인가 아니면 appropriately를 쓸 것인가. 즉 형용사냐 부사냐의 문제네요. 그죠? 그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형용사 부사는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 제일 먼저 그쵸, 새롭죠. 자, 형용사를 쓸 것인가 부사를 쓸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했어요. 이거는 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뭐 사관학교 다 단골 문제입니다. 매번 등장하는 거고요.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 다른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꼭 필요한 부분이야. 이때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건 뭐다? 첫 번째, 그 자리가 보어 자리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십시오. 그래서 보어는 몇 형식 몇 형식에 들어가죠? 2형식의 주격 보어와 5형식의 목적격 보어가 있잖아요. 그죠? 보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어가 있다 쳐요. 네. 예를 들어서 I am happy. I am happy라고 했어요. 내가 행복해요 라고 했단 말이죠.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 보호 자리는 뭘 쓴다? 품사를 형용사를 쓴다. 물론 보호 자리에 명사는 들어갈 수 있죠. 네. 형용사를 쓴다는 얘기는 뭘 못 쓴다? 부사를 못 쓴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어차피 영어의 수식어는 둘 중에 하나야. 형용사적 수식어 아니면 부사적 수식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형용사 쓰는 이유는 결국 얘는 이 보어는 주격 보어이기 때문에 주어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주어가 명사잖아. 그 명사를 꾸며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5형식 볼까? 예를 들어서 I made her happy.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I란 주어 나와 있고요. made란 타동사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 당연히 her가 목적어인데 내가 그녀를 만들 리는 없으니까 그 뒤에 happy가 나와 있네. 그녀의 상태가 어때요? happy, 행복해요. 목적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happy란 말이 나왔으니까 얘가 당연히 목적격 보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이니까 결과 목적어를 수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목적어가 명사잖아. 그러니까 여도 역시 뭐예요? 형용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보어 자리가 맞다면 무조건 정답 뭐예요?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보어 자리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따져본다?
수식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식 관계 확인할 때 일단 우리가 알고 있죠. 명사를 꾸며준 말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뭐다? 형용사다. 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형, 부, 동, 문.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부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주거나 심지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게 다 부사야. 즉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며주는 게 뭐다? 부사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만약 보호자리가 아니면 대체로 보호자리에서 많이 등장하겠죠. 형용사 부사 문제는. 그치? 근데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뭘 꾸며준지를 확인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추가되는 게 있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요즘 많이 보이는 문제 형태야. as랑 as 어쩌고 저쩌고 뭐 as possible이나 이런 형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되면 뭔가 우리 시선이 분산돼. 근데 실은 별거 아니에요. 뭐 해라? as랑 뒤에 있는 as 때문에 헷갈리니까 그냥 없다고 쳐. 그리고 어디로 가?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보호자리인지 보호자리가 아니면 수식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라든지 by 플러스 ing 뭐뭐 함으로써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in ing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일 수도 있고요. 수동태 be 플러스 pp일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들. 즉, 자, 2개 이상의 단어를 한 묶음을 써야 되는데 그 안에 동사 형태가 들어간 형태들이죠. 동사의 원형 형태나 동사의 ing나 동사의 pp 형태가 들어가서 어떻든 2개 이상의 단어를 하나의 묶음을 쓰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경우에 그 사이에 형용사를 쓸 것인가 부사를 쓸 것인가 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선물 주는 문제예요. 얘는 무조건 정답이 뭐라고요? 부사. 왜? 이 안에 이미 다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동사 수식이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 주로 이제 how인데요. 그죠? 의문사 형태 다음에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있어. 이게 등장하게 되면 어떻든 의문사가 최소한 접사의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뒤쪽에 주어 동사는 나와 있을 거야. 이런 구조가 있다면 뒤쪽에 있던 형용사나 부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의문사 플러스 형용사 부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원래 자리로 다시 갖다 놓고 역시 보호 자리인지 그 다음 수식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그 다음에 how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good 형용사, well 부사를 쓸 수 있겠죠, 그죠? How good, how well 이러한 형태가 있다 쳐봐. 그럼 뒤쪽에 주어 동사 있을 거란 말이죠. 어딘가에서 얘가 나왔을 거야. 만약 뒤쪽에 보호 자리가 비어 있다면 good 이라는 형용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다면 부사인 well이 튀어나왔을 것이다,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how good, how well 다음에 he sings, 아니 대문자면 안 되죠? he sings가 있다 쳐. 어때요? well이에요. 그가 노래해요. 더 필요한 거 없잖아. 네. 그죠? 그가 노래를 잘해 라는 얘기였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he feels야. 그럼 뒤에 뭐 있어요? good. feel good이었겠죠. 그럼 how good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네. 자, 요 공식만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은 형용사 부사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appropriate이냐 appropriately냐 라는 거 나와 있고요. 역시 이제 문장 구조를 보는데 앞쪽이 좀 길어. 쭉 길어지고 있는데 became convinced 하고 that이라는 접수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럼 that 뒤만 보자 일단. 보니까 overweight people did not respond요. overweight people이 주어일 것이고요. did not respond가 동사겠죠. 그리고 뒤에 to라는 전치사가 이어지고 있네. 맞아요? 그럼 보호가 필요하니? respond to가 어디에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그죠? respond to를 갖다 끊어놓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끊고 들어갔으니까 보호 자리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꾸밀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respond라는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ly 붙어 있는 appropriately가 정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들이 내부의 신호라는 것에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B번은 보니까 똑같은 형태네요. ask를 쓸 것인가 asking을 쓸 것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정도를 따져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친절하게도 앞에 뭐가 붙었어? and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and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병렬 구조일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and를 놓고 앞쪽에서 어떤 거랑 연결됐을지 파악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보니까 앞쪽에 he first divided his participant into two groups. 그가 처음에 자기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 offering, 컴마 다음에 offering이라는 분사 구문이 등장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offering on all the sandwiches they wanted 했으니까 샌드위치라는 명사와 they라는 명사가 연달아서 나왔으니까 명사 대명사 연달아 나오면 그 사이에 뭔가 생략됐기 때문에 뒤쪽부터 묶어주려면 그러면 they wanted to eat까지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먹고자 원하는 샌드위치를 다 제공해 줬어 하고 끝났기 때문에 and 다음에 저 앞쪽이랑 연결될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컴마가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offering이랑 연결되기 위해서 ask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ask 목적어 투 부정사 구조 나온 거죠. 맞습니까? 네. 고용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간단하죠? C번 보시면 이번에는 exerted를 쓸 것인가 exerting을 쓸 것인가니까 ed, ing 문제야. 아,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잖아. 기본적으로 ing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ed를 쓸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문제야. 그래서 능동, 수동으로 따지는데 능동, 수동 따지기 전에 제발 뭐부터 따져라? 동사. 영순위로 따져야 되는 게 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여부를 따져보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ing인지 ed인지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단 말이야. 능동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ing 동그라미 쳤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동사 자리야. 그럼 ing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ing는 절대로 동사 역할 못하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동사 자리를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따져봐라. 자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어요. 근데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따져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동인지 아닌지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수동이라는 것은, 즉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야지 생긴 게 수동태죠? 네. 자동사는 애초에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앞으로 나갈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 형태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동사라면 정답은 뭐일 것이다? ing일 것이다. 동사 자리가 아닌 경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타동사라면 뒤에 뭘 봐야 돼? 목적어의 유무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타동사면서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뭐예요? 능동이네. 그럼 뭐예요? ing죠. 타동사면서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 당연히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것이다. 뭐예요? 수동이죠? 따라서 정답 뭐가 될 것이다? ed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역시 여기서도 주의해야 되는 게 있었죠. 세 번째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4형식이나 5형식 문형의 경우에는 애초에 4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뒤쪽에 명사가 두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둘 중에 하나의 명사가 앞으로 나서 수동태가 된다 할지라도
뒤에 명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마치 목적어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4호 형식은 수동임에도 뒤에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명사가 존재할 수 있다. 명사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반대로 지금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생기는 게 수동태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이란 당연히 뒤에 목적어 없는 게 당연한 거야. 따라서 거꾸로 능동임에도 뒤에 목적어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본문으로 와 보니까 얘는 어때요? exerting인데 앞에 wa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동사 자리 여부는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was ed부터 수동태가 되거나 was ing가 붙어서 진행형이 될 거야.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가서 이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exert는 뜻이 뭐죠? 힘 같은 걸 발휘하거나 가하는 걸 exert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동사야 타동사야? 일반적으로 타동사는 을을 붙여서 말이 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야. exert가 무엇을 가하다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무엇에 힘을 가하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 목적 와야 된단 말이야. 타동사야. 근데 뒤에 보니까 more pull, 더 많은 당김이라는 것이 명사 형태로 나왔네요. 그럼 얘가 뭐라고 보면 돼?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뭡니까? exerting, 능동일 것이다. 타동사면서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공식화, 도식화 시켜갖고 문제를 풀면요. 차라리 우리 사관학교 문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죠? 풀어보셔야 알겠지만 쉽진 않은데 차라리 어법은요. 간단 명료하게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요. 어법이 어때요? 어려워요. 포기해버린다고. 사관학교는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오히려 어법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한번 어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추려갖고 어휘나 빈칸 형태들을 몰풀이 왜 명사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냥 앞에 was가 동사인 게 확실하니까 아예 그냥 명사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풀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일 수도 있는데 동사는 못 오잖아. 이미 was가 있으니까. 그럼 남는 건 명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거고. 그죠? 그 다음에 exert가 가하다라는 뜻을 안다면 pull이라는 게 일종의 힘, 당기는 힘이 돼서 on the overweight population 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또 전치사 구로 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pull은 동사는 명사인데 동사가 올 수 없으니까. 그럼 뭐는 무슨 more는 그냥 비교급으로서 pull을 수식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문제들 중에서 22번 어휘 하나, 어휘 문제 푸는 것만 살짝 보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22번 어휘가 이제 역시 1, 2, 3, 4 형태인데 순서대로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때 보시면은 일단 앞쪽에 조셉 슈페터라는 사람이에요. 뭐 몰라 상관없어. 그죠? 그 사람이 expressed the view that 이라는 관점을 표현했는데 the essence of capitalism 했으니까 capitalism 뭐죠? 자본주의야.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is the process, 과정인데 creative destruction, 요거 정말 자주 나왔던 내용이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에서는 그닥 자주 나오지 않는 소재일 수 있지만 사관학교에서는 자주 나온 소재일 거예요. 뒤쪽에다 이따가 또 다른 소재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죠?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국가, 사회, 시스템, 외교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창의적 파괴야. 말이 좀 벌써 역설적이죠. 그죠? 창의적 파괴야. 근데 그게 뭐냐면 the perpetual cycle of destroying, 파괴시켜 the old, 옛날 것을, and less efficient, 덜 효율적인 것을, 그리고 서비스를, 제품과 서비스를, 그리고 나서 replaces가, 자, 파괴했으면 뭔가를 대체시켜야 될 거 아니야. 1번 문제 있어 없어?
없죠. replacing it, 그것을 replace A with B는 A를 빼버리고 B를 새로 집어넣는 걸 얘기하죠, 그죠? 네, 그것을 새롭고 보다 더 효율적인 걸로 바꾸는 거. 창의, 창조라는 것은 창의적 파괴 또는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하는데, 창조적 파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서 옛날 걸 파괴하는 걸 얘기한대. 그죠? 이를테면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죠? 그게 이제 creative destruction이고요. 그 다음 보시니까 앤디 그로브가, 역시 이 사람 누군지 모르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텔, 우리 인텔 PC에 인텔 그 CPU 들어가잖아요. 그죠? 인텔의 CEO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슈페터의 어떤 통찰력을 갖다 받아들였어. 근데 뭐라고? Only the paranoid survive. 이거 되게 유명한 문구예요. paranoid가 뭐냐면은 편집증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the paranoid니까 편집증에 걸린 사람들이란 복수가 된 거고, 그죠? 오직 편집증에 걸린 사람들만 survive, 살아남는다. 편집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사에서 뭐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일과 관련해서 뭔가 막 집착을 해갖고 파고드는 사람도 있지. 그죠? 약간 좀 정신병적으로 막 파고들거나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런 게 편집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오로지 편집증에 걸린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한 다음에 and made it in many ways, 여러 가지 방식으로 the business model,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루브가 helped to popularize the view that dramatic, 극적인, 그리고 산업을 바꿔놓을 만한 innovation, 문제 있어 없어? 이미 극단적이래. 산업을 바꿔놓는데 그게 혁신이죠. 다 플러스잖아. 어휘에서 중요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라며. 그죠? 문제 없어요? 넘어갑니다. 실은 어휘 문제가 수능 어휘 대비 사관학교가 조낸 길어. 많이 길어요. 많이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긴 것들을 갖다가 좀 적당히 넘어가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있는 쪽을 보시니까 Thanks to this technological breakthrough, 이와 같은 기술적 혁신 덕분에 the speed이에요, speed. 근데 좀 전에 했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죠? 네. 그 스피드에 의해서 당신의 최신의 어떤 발명이 can be made, 만들어진데 obsolete, 뜻이 뭘까? 자, 모르면 넘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리고 4번, 5번 봤는데 4번, 5번이 분명히 아니야. 그럼 3번이 정답이겠지. 근데 obsolete는 원래 구식의, 철진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쓸데없는 거. 그지? 근데 봐라. 스피드예요. 기술적 혁신의 스피드를 얘기했고요. 그 스피드에 의해서 당신의 최신의 발명품이 또 새로운 혁신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구식이 돼버리겠죠? 문제 있어 없어? 없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3번을 모른다 쳐보자 이거지. 그지? 자, 그리고 쭉 긴데 또 넘어가 봐. 넘어간 상태에서 4번 있는 문장을 보시니까 역시 좀 길어졌습니다. 앞에 보시면 Those countries that are most willing to let capitalism quickly destroy 있으니까 be willing to라는 것은 기꺼이 뭐뭐 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let 사역동사 나와 있죠? 그 다음 capitalism이 destroy를 갖다가 아마도 목적격 보호로 원형으로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let 사역동사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재빠르게 파괴하게끔 기꺼이 내버려둔 나라들이야. 자본주의가 뭔가를 파괴하게끔 내려둔대. 근데 뭔가를 파괴합니까? inefficient, 비효율적인 회사. 즉 살아남아야 되니까 편집증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회사에서 빨리 망해. 차라리 더 효율적인 회사가 나오면 돼. 이거라고. 이게 역시 창조적 파괴일 거 아니야. 그죠? So 따라서 money can be freed up and direct to more innovate ones. 그러니까 돈이 보다 더 자유롭게 지향되어져. 방향으로 가. 어떤 방향? 혁신적인 회사들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회사로 갈 수 있게끔 만든 그러한 국가들이 perish인 뜻이 뭐죠? 죽거나 소멸하거나 사라지는 거네. 근데 지금 창조적 파괴에 대한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창조적 파괴잖아. 그런 나라가 죽을 거예요? 아니요. 보자. In the era of globalization, 그러니까 세계화의 시대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보시니까 those which rely on their government, 그들의 정부에 의존하는 사람들, 정부에 의탁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To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지금 앞에서 파괴하는 거는 보호를 못 받은 거죠?
근데 파괴 속에서 날 보호해 주라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will fall behind in this. 그러니까 이 시기에 뒤처질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앞쪽에 파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좋다는 얘기잖아요. 창조적 파괴되는 얘기니까. 그럼 perishing 돼, 안 돼? 안 되겠고. 왜? 얘는 마이너스니까. 즉 플러스 마이너스만 잡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런 내용이더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문제는 좀 패스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번 어법을 한번 볼게요. 전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7번, 빈칸이죠. 빈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빈칸은 빈칸 문장 확인하시고요. 선택지 본 다음에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답의 근거를 찾는다고 했는데 볼게. 자, 지금 27번도 상당히 비주얼이 길어 보이죠? 3점짜리 문제고요. 그죠? 근데 정말로 빨리 풀 수 있다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요. 자, 봐봐. 빈칸이 지금 26에 30번이니까 몇 문제? 26에 30, 5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어법이 4문제, 합치면 9문제야. 그 9문제만 잘 잡아도 어때요? 한결 수월하다고, 서간학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휘까지 4문제 잘 잡으면 금상첨화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맞출 거니까. 여기서 거의 판가름이 날 거라고. 그치? 봅시다. A factor, 요소예요. 근데 which helps people, 사람들을 도와 뭐 하게끔 to withstand fear. withstand는 자, 서 있긴 서 있는데 무엇과 같이 서 있는 거야. 막 바람이 오는데 거기 같이 서 있어. 어때요? 견뎌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두려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견디게끔 돕는 한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선택지 보시는 거 원하십니까? 1번 자리에 being in control였어요. 실은 1번도 빈출됐던 소재야. being in control에서 통제 속에 있는 거야. 즉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안정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 2번의 경우에는 to wait and see, 그러니까 기다렸다 보는 거래요. 그죠? 이게 뭘까? 3번 recalling good events, 그러니까 좋은 이벤트, 좋은 사건들을 회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치과에 앉아갖고 무서워. 근데 휴가 가서 뭐 이런 걸 떠올려. 이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그다음 4번은 being with a companion, 그러니까 뭔가 동반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은 역시 두려움 견디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 5번은 proper training and practice, 그러니까 적절한 연습과 훈련도 역시 두려움 견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잘 모르겠네. 바로 뒤를 봅시다. 어떻든 빈칸 문장은 항상 중요 문장이기 때문에 바로 뒷문장부터 보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바로 뒷문장 보면서 한 2-3문장 봐서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다른 액션을 취하십시오. 그러는 거야. 뒤로 봤더니 the front seat passenger in a car. For example하고 예시가 나왔어요. 원래 주제, 요지, 제목, 주장, 요약문 같은 데서는요. 예시와 같은 구체적 진술보다는 일반적 진술에서 답을 찾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죠? 근데 빈칸 뒷문장이 예시일 때는 일단 봐라 이거야. 그리고 그 예시가 길어지면 그때 포기하고 넘어가라는 거야. 일단 보자. 예를 들어서 the front seat passenger in the car, 그러니까 자동차의 앞좌석에 있는 승객이 is usually more anxious, 보다 더 anxious예요. 누구보다? than the driver, 운전자보다. 즉 앞좌석에 있는 승객이라는 것은 운전자 옆에 앉아있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죠? 네. 자, 여기요. anxious가 나왔는데 이게 뭐야? fear예요. 그치? 네. 그리고 빈칸은 뭐였어? 두려움에 견디는 거야. 두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더 두려워하다고. 더 두려워한데 운전자보다. 차이가 뭐겠니? 직접 하냐. 운전자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거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그런 적 있잖아. 옆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발이 힘든 거야. 브레이크 밟기도 하고. 저희는 아직 그런가요? 저희는 선적이면 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 막 나도 모르게 몸이 막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끝났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운전자는 직접 운전을 하는 거잖아. 통제하는 거야. 그럼 볼까? 지금 여기서 어떻든 운전자보다 승객이 더 두려워한다 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덜 두려워하는 게 누구야? 운전자야. 즉 이 운전자가 withstand fear 한 거라고. 그럼 보자.
1번에 컨트롤은 운전자를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2번은 기다리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건 누구야? 조수석이야. 매칭 됩니까? 네. 그죠? 3번은 전혀 상관없고요. 4번은 뭐예요? 동반자 함께 있다는 건 둘 다 해당되죠. 운전자와 조수석 둘 다 된다고. 아, 그래서 1번이구나. 라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자, 옆에 있는 것도 하나만 볼게요. 답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빈칸이 실은 이제 제일 끝 문장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고요. 지금 이제 PPT 여러분 이제 실판에 보이는 게 이게 한 문장인데 보니까 Hans Jonas라는 사람이 believe 믿기를 한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 such as these 이와 같은 기술이니까 앞에 뭔 기술이 나와 있겠죠, 그죠? 네. 이와 같은 기술이야. 근데 that give us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이와 같은 기술입니다. 자, that 접속사 안에 일단 주어가 technology고요. that을 묶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는 그러한 기술이, 그죠? 그것이 should be 했으니까 should be가 또 동사가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기술. 근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인지는 아마 물어본 것 같고, 그죠? 그것이 should be up, 접근되어져야 돼. 근데 with a sense of long range, 장기간에 걸친 어떤 responsibility, 책임을 갖고. 뭔가 장기적인 책임을 갖고라는 것은 뜻이 뭐예요? 윤리적 책임. 윤리적 책임일 수도 있고요. 뭔가 어떤 자세?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자세. 미래, 그죠? 좋아요. 미래 세대, 맞아요. 장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조심스러운 거. 이런 걸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 무엇보다 a sense of humility, 겸허함이야. 모욕감은 아니니까 겸허함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선택지 봅니다. 1번은 to make aesthetic use of science. 과학을 aesthetic 했으니까 미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앞에 ability니까 과학을 미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2번은 to alter nature in fundamental ways.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식으로 자연을 바꿔놓는 거야. 그지? 3번은 materials with little variations. 거의 variation, 변화가 little, 없는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야. 그지? 그 다음 4번은 to detect and locate hidden defect. 숨겨진 어떤 결함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죠. detect, 감지하고 찾아내는 건데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그죠? 당연히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은 organism은 보통 유기체 내지 생명체니까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위험, 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뭔지 전혀 감이 안 잡혀. 근데 어떻든 간에 빈칸이 지금 제일 끝 문장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끝 문장인 경우에는 얘기했잖아.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결론 내린 다음에 재진술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논거를 때리고 나서 끝에서 결론을 내리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앞 문장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볼게. 그래서 바로 앞을 보니까 바로 앞 문장 여기입니다. Genetic Engineering of Plants. 식물의 유전공학이 또는 some animal species가 몇몇 동물들의 유전공학이라는 것. 그지? 유전공학도 일종의 과학이 되겠죠. 그죠? 네. 그것이 is already in widespread use. 그러니까 이미 벌써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it may already be impossible. 불가능하대 to put these particles gene 그러니까 이 특정한 어떤 그런 유전자의 어떤 연구를 back into the bottle. 원래 병 속에 집어넣는 것이 불가능하대. 자, 지금 이미 유전적 연구가 확산돼 있고요. 이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한 번 잘못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첫 번째 추론의 근거야. 그죠? 그럼 보자. 지금 1번은 미학적 사용 상관 있어요? 없어요. 또는 변화가 없는 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숨겨진 결함을 감지해내? 4번은 약간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네. 살려볼까? 그 다음 5번은 뭡니까? 생명체를 외적, 내적 위험으로 보호해? 보호 얘기는 아니야. 그죠? 근데 2번은 어떻든 근본적인 방식으로 자연을 바꿔놔. 근본적으로 자연을 바꿔놨으니까 다시 그 자연을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랑도 맞물릴 수 있겠죠. 자,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결정해야 돼. 어떻게 할까? 하나 더 갈까? 제일 앞으로 할까요? 제일 앞에. 제일 앞으로 갑시다. 제일 앞으로 할게요. 몇몇 현대 기술들이 seem to be new, 새롭고
깊게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를 일으킨 것 같아. 근데 그 이슈가 뭐냐면 humankind, 인류가 has never had to address before. 이전엔 다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슈를. 첫 문장은 별로 도움이 안 돼. 도입이었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The emerging technology of genetic engineering. 유전공학, for instance 예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유전공학에 새롭게 등장한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creates the prospect, 어떤 전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망이나 관망, 뭐 앞으로의 어떤 미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designing our own children, 우리 스스로의 아이를 설계하는 거야. 그죠? 네. 그 다음 turning humanity, 인류 itself 자체를 into kind of artificial, 일종의 뭐 인공물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을 빚어내는 것. 그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이 안에 들어가 있네 벌써? 우리가 우리 애를 디자인해. 인류 자체를 갖다가 일종의 인공물로 만들어내. 이게 뭐야? 자연 자체를 갖다 완전히 바꾸는 거 아니야. 들어가 있죠? 정답 몇 번이야? 2번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얘는 약간의 추론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네. 그 방금 읽은 문장은 근본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거 반대예요? 아니,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어떤 유전공학이라는 게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 우리가 인간이 이제까지 태어났던 방식.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뭐 또 그 다음 세대를 낳고 하면서 이 인류가 쭉 이어왔던 사실 이런 어떤 형태들을 갖다가 유전공학이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겸허하게 접근해야 된다. 한 번 잘못 돌려놓으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겸허함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예. 그 다음에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29번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29번. 실은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갔어. 시험장 들어갔습니다. 70분 동안 45문제 풀어야 되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문항당 50초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29번 같은 경우는 딱 2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의 정확한 이시죠. 일단 길죠? 네. 길어. 하여튼 다 길어. 일반 수능 대비 되게 길어 다. 그죠? 근데 빨리 풀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빨리 풀어야지 기회가 온다고요. 그죠? 그럼 봅시다. 29번도 뭐부터 확인해? 빈칸 문장 먼저 확인해요. 보니까 It's easy to understand how emotions blank.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이 블랭크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쉽대 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선생님 말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야. 감정이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는 게 쉽다고 한 다음에 선택지를 보시니까 1번은 can be best managed, 가장 잘 관리되어져. 뭘 위해서? 최적의 기능을 위해서. 이거고요. 2번은 can operate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작동해. 뭐와? 외적인 자극과는 독립적으로. 감정이 외적 자극과 무관하게 혼자서 작동해 라는 얘기입니다. 3번은 can be even more infectious with prolonged contact. 그러니까 prolong, 벌써 그 안에 long 들어가 있잖아. 길어진, 연장되어진 접촉과 함께 보다 더 전염력이 있어. 더 오래 붙어 있으면, 더 접촉해 있으면 그럼 어때요? 전염력이 더 강해 이런 얘기야. 4번은 influence, 영향을 받아. by social, 사회적 또는 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그 다음 5번은 관련 있어. whole creative process가 완전한 창조적 과정과 관련이 있어. 감정이 라고 있습니다. 그죠? 온전하게. 자, 그리고 지금 빈칸을 다시 보면 빈칸 뒤에 한 문장 남아있거든. 그럼 그 끝 문장이 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문장일 거야 아마도. 볼까요? 보니까 in just a moment, 몇 달 후에. 보통 in을 갖다 우리가 안에라고 해석하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 2주 내로 나한테 갖고 와. 이거는 within을 쓴 거야. in은 후에. 몇 달이 지난 후에요. 몇 달이 지난 후에 끝났네요. 몇 번이야? 3번이에요. 몇 달 지났으니까 연장된 접촉이야. 확인을 해야지 너. 자, 얘가 결국 prolong을 의미한다는 거죠. 연장된 걸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 the emotional response of both. 양쪽 dating couple, 데이트를 하는 양쪽 당사자의 감정적 반응과 또는 college roommate니까 대학 룸메이트 있을 거 아니야. 기숙사에 룸메이트의 어떤 감정적 반응이
극적으로 more similar, 보다 더 유사해집니다. 보다 더 유사해진다는 게 결국 뭐야? 이게 contagious. 내지는 나왔던 infectious가 되겠죠. 전염된다는 거지. 한 명이 우울해. 그러니까 몇 달 지나니까 둘 다 같이 우울해. 또는 한 명이 조증이야. 그러니까 몇 달 지나니까 옆에 있던 애도 같이 막 조증이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봐봐. 딱 봐도요, 위쪽에 나온 것이 벌써 한 15줄, 16줄 돼. 다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글의 핵심이거든. 이것만 파악하고 끝나는 겁니다.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번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빈칸이 첫 문장에 나와 있어요. 네, 첫 문장 보시니까 There is much evidence that 더 많은 증거가 있는데 The use of language, 언어의 사용이 enable 있으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우리가 뭐 하게끔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선택지 보니까 다 투부정사 나와 있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because는 원인, 이유, 인과 결과니까 강조라며, 그쵸? 그 다음 the stimulation associated with the use of language 했으니까 associate가 아마도 PP로서 stimulation 수식하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자극이 그 다음 facilitate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쉽게 만들어주는 걸 의미하죠. A further spurt. spurt는 뭐니? spurt. 우리가 막판 스퍼트 그러잖아요. 스퍼트요. 박차를 가는 거예요. 원래 말에서 말 탈 때 박차를 막 가면 끝에 이 뭐죠? 말 탈 때 타는 이 신발 부츠 뒤쪽에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 그걸로 딱 하면 놀라고 막 그런 거야. 하여튼 그겁니다. 그래서 brain development니까 뇌 발달을 추가적으로 어때요? 박차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대. 맞아요? 네. 여기입니다. 다시 증거가 있어. 언어 사용이 우리가 뭘 하게 만들어. 그죠? 뭘 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극이 뇌의 발달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거든. 이거야. 즉, 뇌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 나와야 돼? 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쵸? 자, 30번은요, 우리가 내부적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30번은 많이 틀렸을 겁니다. 되게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죠? 선택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1번에 to express our curiosity about nature. 자연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한번 옆에다 써볼게. 1번은 뭐라고요?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한대. 그죠? 자, 뇌가 발전하면 호기심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뇌가 발달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갖는 호기심과 5살짜리 아이가 갖는 호기심과 10살짜리 아이가 갖는 호기심이 또 다를 거 아니야. 그죠? 자, 2번은 to memorize events much more precise. 그러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니까 2번은 기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쵸? 네. 맞아요? 자, 3번은 to share our perceptual experience with others. 그러니까 우리의 perceptual, perceive, 인식의 경험을, 뭔가를 인식하는 경험을 남들과 공유하는 거야. 인식의 경험을 뭐 한다고요? 공유한다고. 자, 4번은요. to communicate with animals around us.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동물과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동물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은 to put creative thought into action.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액션 속에 집어넣는 거니까, 즉 창의적인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거죠. 아, 창의적 생각을 어디로 옮겨? 행동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로 어거지를 쓴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빈칸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 뇌 발달과 관련됐다고 했잖아. 어떤 자극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관련된 어떤 자극이 뇌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언어의 사용이 우리가 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든지 더 기억을 잘한다든지 또 인식하는 걸 공유한다는 것 다 뇌 발달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동물과 의사소통은 뇌 발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소통이니까 뭐 뇌 발달이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예를 들어서요 엄청나게 뇌가 발달해갖고요 초능력 텔레파시를 쓸 수 있게 돼. 그럼 동물이랑 텔레파시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거지지만 그죠? 그다음 5번도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 행동을 옮기는 것도 뇌 발달과 관련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뇌 발달 가지고 구분이 안 가. 그치? 그럼 이제 첫 문장 봤으니까 이제 뭘 봐요? 아니 첫 문장이 빈칸이었으니까 그 다음 문장은 봐줘야겠죠. 근데 그 다음 문장 어떠니까 There have been extended attempts. 연장되어진, 확장되어진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to teach chimpanzee, 침팬지에게 가르치는 거야. The use of language, 언어의 사용을. 이거 자주 나왔던 소재예요. 그치? 침팬지한테 언어의 사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뒷부분은 무시해도 상관없죠. 핵심만 가져가는 거야. 문장을 볼 때 길면요. 그 안에 핵심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 뭐지? 궁금하단 말이야. 한 문장만 더 볼까? 그 다음 보시니까 Since they do not have the vocal apparatus for speech. 말을 하기 위한 목소리의 장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혀와 그 다음에 성대와 이런 것들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침팬지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구강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근데 언어를 가르친다? 어떻게? 뒤에 보시면 나와 있죠? They have been taught using American Sign Language. 그러니까 미국식의 수화를 가르쳤다. 말은 못하면 수화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가르쳤으니까 이런 얘기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더 이상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쭉 침팬지에 대한 수화를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는 얘기가 쭉 나올 거라는 거지. 굳이 볼 필요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제일 끝으로 가보자. 제일 끝 문장 봤더니까 여기인데요. 여기에 강조 표현 있을까요? 네. It is obvious. 분명합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있네. 뭐 있을까 강조 표현? 그렇죠. Not merely. Not merely는 뭐랑 똑같아? Not all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but also가 있건 없건 but 뒤가 더 중요하겠죠? 네. but 뒤를 봤더니 뭐 나왔습니까? That it also profoundly affect 영향을 줬는데 the way we perceive the outside world.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줬대. 그죠? 이게 결정된 답의 단서인데 자, 외부 세계 인식이야. 어쩌라고? 인식이에요? 공유가 없죠? 네. 맞아요?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막혔어. 끝을 봤단 말이야. 이제 어디 볼까? 어차피 중간에는 침팬지가 나왔을 거야. 어딜 봐? 바로 앞을 봐. 그래서 한 문장을 더 가서 봤더니까 A related point is that 관련된 논점은 뭐냐면 We have very few memories of period before we learn the use of language. 이것도 자주 나왔던 소재입니다. before 나왔으니까 우리가 언어의 사용을 배우기 전의 시기에 대한 기억이 few, 거의 없다요. 이게 이제 빈줄 소재로 했잖아요. 그죠? 여러 지문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살 때 기억합니까? 잘 안 나요. 잘은 안 돼. 기억,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벌써 8살 때가 한 20년 전이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거고. 5살 때 기억나요? 아예 안 나. 8살 때는 어렴풋이 날 수도 있어. 선생님도 8살 때 대충 기억나요? 8살 때, 학교에서 오줌 쌌어. 예를 드는 거야, 예를. 그게 기억나. 그죠? 그리고 뭐 8살 때 뭐 했어? 9살 때 운동장에서 철봉에 부딪혀서 넘어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이 대충 나는데 5살 때는 기억이 안 난다. 왜? 5살 때는 아직 언어 능력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 그럼 결국 언어와 뭘 직결하는 거야? 기억을 직결하고 있으니까 인식 얘기가 나왔지만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 뭐? 2번. 일종의 우리 문제 푸는 걸요. 마치 퍼즐 풀듯이 단서의 조각들을 맞춰갖고 그죠? 가장 적합한 정답을 가장 빠른 방식으로 가장 쉽게 찾는 연습을 계속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는 풀어보도록 하시고
2019학년도 거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고생했습니다.